병중사색 제4장 서거정의 병중사색 들어가며 사가정 서거정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이자 문인이다. 그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이래 일생 동안 6왕을 섬기며 45년간 관직에 있었으며 23년간 대제학을 맡았고 23차에 걸쳐 과거 시험을 관장하여 수많은 인재를 선발해냈다. 고려 전기에 김부식의 문학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면 조선 전기에는 단연 서거정의 문학이 줄을 이었다고 할 정도로 당대의 그의 문학적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저작 활동도 경이로울 정도로 방대하다. 시문집으로 사가집이 있고 역대 연표, 동인시화, 태평하나골개전, 동인시문 등의 저술이 있다. 또 공동편찬한 책으로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경국대전, 연주시격언해가 있다. 조선시대의 문학가들 중 상당수는 관료 신분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창작을 담당하는 고충과 함께 경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였다. 그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렸는데 그것은 경무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서거정이 앓았던 질환도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그와 인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어떻게 문학에 표출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느낌이 있어서 45년간 경연에서 신하로 있었고 22년간 문영의 임무를 맡았는데 아직도 젊은이와 시문을 겨루니 이른의 흰머리가 몹시도 부끄럽네. 이 시는 그의 나이 69세 때 지은 것이다. 45년간 경연에서 임금을 보필하였고 과거를 주관하고 국가적 출판 사업 등을 관장하는 대제학을 22년째 맡았는데 아직도 젊은이들과 시문을 겨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늙은 나이에 왕성한 정치적, 문학적 활동을 하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관료 생활의 경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병으로 앓아눕는 일이 많았다. 한창 왕조의 기반을 다지고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문화를 정비하던 시기에 장기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서거정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신체의 균형이 깨져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관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했는데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평상시에는 묘시에 출근하여 유시에 퇴근하고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여 신시에 퇴근한다고 되어 있다. 즉 길게는 하루에 12시간, 짧게는 8시간을 일한 것이다. 세종 13년의 기록에 의하면 관원이 무단으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할 경우에는 50대의 태형에 처해졌다고 하니 조선 관원들의 근무 여건은 결코 느슨하지 않았다. 서거정은 이 같은 근무 여건 속에서 경무에 시달려 각종 질환을 앓았다. 그가 앓았던 주요 질환은 소갈병과 두풍이었다. 녹만 훔치니 좋은 벼슬이 부끄럽네. 소갈증, 두풍. 차 전이에게 맹문동을 구하다. 노환이 몸에 감겨 소갈증까지 안고 사니 어쩌나. 길고 긴 날에 수시로 차를 끓이기만 좋아한다네. 부디 날 위해 맹문동 음자를 보내주오. 동파처럼 심장을 편안케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리니. 서거정은 소갈증만 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병까지도 같이 앓고 있었다. 소갈증에 따른 합병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복합적인 병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가운데 주요 병증은 소갈증이었기에 빈번한 갈증 해소를 위하여 수시로 차를 끓여 마셨다. 그는 갈증 해소를 위하여 차 전이에게 맹문동 음자를 보내달라고 하고는 송나라 소식에 자고 일어나 미불이 더위를 무릅쓰고 동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맹문동 음자를 보내며 라는 시에 심장을 편안케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려 백문동 음자를 마시니 내가 손수 달인 것이라네 라고 한 시구를 인용하여 맹문동 음자의 효능을 말하였다. 전이는 왕실의 의원인데 서거정은 그에게 약을 직접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교적 질 좋은 약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관리들이 병에 걸려 병가를 요청하면 국가에서는 해당 관리에게 약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약재 지급 규정은 세종 22년 4월에 마련되었는데 사생과 관련된 병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였고 2품 이상 관원에게는 재생원, 전이감, 해민국에서 3품 이하 관원에게는 전이감에서 약재를 지급하였다. 앞의 운을 세 번째 사용에 홍남양에게 붙인다. 10년 동안 사마상여처럼 소갈증을 많이 앓느라 태평성대에 좋은 벼슬하며 녹을 훔쳐 부끄럽네. 조서를 지으면서 사두도 따르지 않고 시설을 읽으면서 주석도 보지 않네. 공명을 이루었어도 삼걸에 부끄럽고 마침내 양소를 사모하는 신세가 되었네. 만년의 항아리 술을 사문과 함께하니 태평한 기상이 성대하게도 휘감아 돈다네. 사마상여는 소갈증을 앓았기에 소갈증을 언급할 때면 항상 그가 언급된다. 소갈증은 내장기관에서 형성된 열에 의하여 체액이 마르는 질환으로 오늘날의 당뇨병과 유사하다. 상소, 중소, 하소로 나뉘는데 상소는 갈증이 심하여 물을 많이 먹고 중소는 자주 허기져 음식을 많이 먹으며 하소는 탁한 소변이 많이 나오고 하지가 마르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 병증을 만성 소모성 질환의 하나라고 한다. 이 병은 진행 과정에서 피부병, 시력장애, 신장질환, 위장장애, 운동기능의 퇴화, 발가락이 썩는 궤저현상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거정이 소갈증에 걸린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소갈증은 과음하거나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여 위장에 열이 쌓였을 때 발생한다. 또 강한 정신적 충격이나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기력을 지나치게 소모하면 내장기관에 열이 형성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그가 10년 동안이나 소갈증을 앓으면서 관직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갈증의 발병 원인은 경무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는 왕의 조서를 작성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두는 조정에서 문필을 담당하는 신하가 조칙 같은 것을 지을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서거정은 조선시대의 훈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공명은 한나라의 고조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삼걸, 장량, 한신, 소하에 비하면 부끄러운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라의 양소, 즉 소강과 소수를 사모한다고 했다. 전한서 소강전에는 소강이 태자 태부가 된 지 5년 만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조카 소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천자는 황금 20근을, 태자는 50근을 하사하였고 공경대부와 친구들이 동도문 밖에서 송별연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그들을 환송하러 나간 수레가 무려 100여 대에 이르렀고 도로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던 이들이 모두 그들을 어진 대부라고 칭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거정은 경무로 인해 생긴 소갈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녹봉을 받는 관리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소광이나 소수처럼 명예롭게 관직을 벗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랐다. 앞에 오늘 세 번째 사용에 홍남양에게 붙인다. 가을바람 나날이 하늘 가득 불어오니 명주옷이 점점 싸늘해 솜을 넣고 싶어지네. 지극한 국화사랑은 다생의 버릇이고 잘 익은 막걸리는 죽을 때까지 아낀다네.
명성은 점점 떨어져 한 푼 가치도 없고 시의 흠은 자꾸 나와 약으로도 못 고친다네. 그나마 그대 같은 이가 친구로 남아있어 늙어서도 참된 정이 젊을 때보다 배나 더하네. 서거정은 병을 앓고 있어 차가워진 날씨를 더욱 민감하게 느낀다. 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속옷을 입어야겠다고 하는 그의 말에서 쇠약한 병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병이 들자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가 좋아한 것은 국화와 막걸리였다. 그는 다생, 즉 여러 생에 걸쳐 국화를 좋아했을 것이라고 하였고 죽을 때까지 마시고 싶을 정도로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당대의 정치와 문화 방면에서 최고의 지위와 영예를 누린 그는 병이 들고 나서야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명성과 문학적 성취는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명성과 시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명성이란 참다운 가치가 아니었다. 자부하던 시 역시 보면 볼수록 흠이 나와 고쳐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병이 들고 늙어도 변치 않는 우정이었다. 당대 최고의 문화 권력을 지녔던 서거정은 10년 동안 앓은 소갈증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두통이다. 그는 두풍도 같이 앓았다. 두풍은 두통보다 증세가 장기적이고 심한 것을 말한다. 즉, 발병한 지 얼마 안 되어 병이 깊지 않은 것을 두통이라 하고 병이 깊고 오래된 것을 두풍이라 한다. 두통은 갑자기 오고 쉽게 낫지만 두풍은 발병과 멈춤이 일정치 않고 나은 후에도 찬바람을 쐬면 도진다고 한다. 그는 안변 남보사를 보내면서 무령의 시에서 차운하다라는 시에서 연례엔 늙고 병든 데다 두풍까지 앓노라니 나란 일을 돕는데 사소한 공도 없었네 라고 하였는데 이 말로 보아 두풍을 앓았던 시기가 노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년이 홍시를 보내준데 살해하다. 금빛 상자를 막 열고 보니 동글동글한 홍시가 담겼네. 연한 과육은 소갈병에 좋고 단맛은 두풍을 낫게 하네. 노귤이라고 이보다 맛날까? 장리도 이보다 훨씬 못하지. 병든 뒤로 실을 많이 읊는데 깨물어 먹으니 흥이 끝없네. 그는 지인이 보내준 홍시 몇 개를 받고 홍시가 자신이 앓고 있는 소갈증과 두풍 치료에 좋을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또 홍시가 황금빛을 띠는 귀한 귤이나 천하에 한 그루밖에 없다는 장리라는 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이 좋다고 극찬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병든 뒤로 시를 읊는 일이 많은데 연하고 단 홍시를 선물 받아 한 입 가득 깨무니 시흥이 무궁해진다고도 하였다. 서거정은 병을 앓으며 홍시와 같은 작은 선물을 받고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병이 가져다준 귀한 선물이었다. 절름발 자라처럼 절름절름 가는 꼴이 가련해라. 다리병. 서거정은 다리병을 앓아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스트레스가 관절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그가 앓은 다리병 역시 경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다. 서거정이 다리병을 앓으면서 쓴 시에는 절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다리병. 여러 해 전부터 다리를 절어 이미 제 모습 잃고는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지팡이를 끌고 다닌다네. 절름발 자라처럼 절름절름 가는 꼴이 가련해라. 절름발 나귀는 무슨 일로 혼자서 비실거리는고. 석두는 한 발짝 될 계책도 없거니와 습착치는 예로부터 반쪽 사람이라 하였네.
붉은 먼지 속에서 발을 헛딛지 않으면 천천히 걸어 올라서 밝은 별도 딸 수 있으리. 그는 다리병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 그리하여 절룩절룩 걷는 자신의 모습을 절름발 자라와 절름발 나귀에 비유했다. 이 희화적 비유는 순자에서 차용한 것으로 신체는 비록 절뚝발이 자라와 같이 온전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성취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석두는 무제대사라고도 칭하는 당나라 때의 석두이 천사를 가리킨다. 그가 형산의 남사에 거처할 때에 절 동쪽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암자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두화상이라고 불렀다. 등은 봉이 남악의 석두선사를 천견하러 가려고 스승 마조에게 하직할 때 마조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등은봉은 석도로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조가 그곳은 길이 미끄럽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과연 등은봉은 기세 좋게 석도를 만나러 갔다가 길이 미끄러워 석도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서거정은 다리를 절게 되자 이 고사를 떠올리고 시어로 쓴 것이다. 습착치는 오후 16국 시대의 사람으로 족질과 관련된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습착치가 다리병 때문에 불구가 되어 시골에서 두문분출하고 있었는데 부견이 양양을 함락한 뒤 습착치의 명성을 듣고는 도안과 함께 수레에 태워 초빙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기뻐하며 상을 후하게 내렸다. 그런데 습착치가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남을 격파하고는 선비 겨우 한 사람 반을 얻었을 뿐이다 라는 글을 주었다 한다. 한 사람 반이란 도안을 한 사람으로 치고 습착치를 반 사람으로 친 것이다. 서거정은 자신이 절름발 자라와 나귀 같은 처지여서 등은봉처럼 미끄러지고 습착치처럼 온전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지만 이상과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비록 다리를 심하게 앓아서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다리가 멀쩡했을 때보다도 더 큰 다짐을 하게 된 것이다. 서거정은 병을 앓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좌절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한 깨달음과 병을 극복하려는 의지까지 잘 표현했다. 동료는 잦은 병가에 짜증내고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의 신병 치료를 위한 병가 제도가 있었다. 병가 기간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30일을 넘기면 맡은 일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내용만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다. 세종 15년 이전에는 100일이었던 것이 이후 30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국왕이 문무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병가 기간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서거정은 병가를 많이 썼다. 스스로도 잦은 지각과 병가 때문에 주변에서 비난을 받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경무에 시달리던 그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보면서도 병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무로 인해 병이 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으로 인해 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거정은 병을 경무로 인한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휴식 같은 선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한가로움에 대한 그의 갈망과 병가 중의 정서를 살펴보자. 회포를 쓰다. 엉터리 피리를 얼마나 불었던가. 언제나 사직할 수 있을는지. 강어귀에서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술 항아리 밑에서 잠이나 자고 싶네. 노공은 해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기나라 사람 괜히 하늘 걱정했지. 병가를 냈더니 도리어 일이 없어 용단차를 내가 손수 다려 마신다네. 엉터리 피리를 얼마나 불었던가라고 한 말은 한비자 내저설에 보이는 나무 충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선왕이 피리 연주 듣기를 좋아하여 항상 악사 300인을 불러서 피리를 합죽해 하였다. 이때 남곽처사란 사람은 피리를 불지도 못하면서 악사 300인 틈에 끼어 피리를 불었고 선왕은 기뻐하며 그에게도 다른 악사들과 똑같이 녹봉을 주었다.
그러나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해서는 한 사람씩 피리를 불게 하자 남곽처사는 자신의 본색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도망쳤다. 서거정은 이 고사를 가져다 자신이 실력도 없이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헛된 명성이 난 것을 자책하였다. 서거정은 두부가 곡강이라는 시에서 패청하면 날마다 봄옷을 전당 잡히고는 매일 강어기에서 실컷 취해 돌아오네 라고 한 말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처럼 할 수 없다면 진의 필탁처럼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탁은 술버릇이 있었는데 이불항으로 있을 때에는 항상 술을 마시고 직무를 소홀히 처리하기도 했다 한다. 이웃에 술이 익은 것을 알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술 항아리에 술을 훔쳐 마시다가 붙잡힌 일도 있을 정도였다. 서거정은 관직에서 물러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는 자유분방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거정은 또 위태로운 국면을 만회하게 할 수 있는 노나라 양공과 같은 역량을 지니고 싶었다. 양공이 한나라와 한창 전쟁을 하던 중에 해가 저물어 갔다. 양공은 창을 잡고 해를 향하여 휘둘러 해가 30리쯤 물러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은 출중한 용기와 능력을 발휘하는 양공 같기는커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도망가서 살 곳이 없다고 생각해 침식을 패하고 걱정만 하는 기나라 사람 같다고 느낄 뿐이었다. 서거정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정서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사를 써서 보여주고 있다. 회포를 쓰다. 하얀 눈이 공연히 귀 밑을 침범했으니 황정을 먹으면 장수를 누릴 수 있네. 이내 모습은 학처럼 수척하기만 하고 이내 신세는 잠든 누에처럼 한가해라. 녹봉받기 부끄러워 몸둘 바 몰라. 전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늘에 맹세했지. 덧없는 세상의 일을 회상하여 보건대 기름과 불이 날마다 서로를 태운다네. 서거정은 자신이 노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황정을 떠올린다. 늙고 병들어 머리가 새었고 몸이 야유었지만 뽕잎을 배불리 먹고 마냥 잠든 누에처럼 한가하게 지낸다. 부족한 능력으로 녹봉을 받아 부끄러운 것도 전원으로 돌아갈 이유이지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관직 생활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기에 더더욱 관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장자, 인간세에서 산의 나무는 유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를 당하고 기름은 불이 붙기 때문에 스스로 타게 된다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알량한 재주로 인하여 번뇌가 생기고 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병가를 내다. 늙어가면서 게으름과 짝하니 한가함 속에 잠자기도 좋구나. 동료는 잦은 병가에 짜증내고 서리는 늦은 출근 이상타하리. 대나무 사랑에 때론 손님 맞고 꽃구경하며 시를 쓰기도 하네. 모쪼록 뜻에 맞게 인생 살지니 이 밖에 또 무엇을 일삼으리요. 이 시는 서거정이 병가를 내고 집에서 한가로움을 만끽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는 늙어갈수록 점점 게을러지는 것을 늙어가면서 게으름과 짝한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자신은 출근을 하지 않아 한가롭고 여유롭게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해야 할 몫이 늘어난 동료들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서리들까지도 출근을 늦게 하는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휴식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병가로 얻은 한적한 생활은 무엇인가? 대나무가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밭을 돌아보며 좋은 시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인생이 뭐 별건가, 제 뜻대로 사는 게지라는 생각이 든다. 병가를 내다.
조물주의 못된 장난질을 어떻게 하랴. 곤궁한 어려움 속에 병까지도 덧쳤다오. 남쪽 창밖에 내리는 가랑비는 맘에 맞아. 아이 불러 돌솥에 해차를 끓이라 하네. 병중에 쌀을 집어서 어떤지 점쳐보니 그 빌미가 시마귀와 술마귀에 있다 하는데 괴이하네. 마귀를 보내도 마귀가 가지 않으니 예전의 버릇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이 시를 지을 즈음 서거정은 여러 가지로 곤궁했던 것으로 보인다. 곤란한 지경에 빠진 데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지만 이 모두가 자연의 이치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 병을 앓다 보면 병의 근원을 따져보게 되는데 그는 점을 쳐보고는 병의 원인이 술마귀와 시마귀에 있다고 보았다. 과도한 음주와 지나친 시창작이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이라 여겨 자제하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버릇이라 뜻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마귀가 몸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다. 술마귀와는 달리 이는 문학창작을 숙명처럼 여긴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병이 들어 병가를 얻어 쉬는 중에도 시창작을 멈출 수 없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병가를 내다. 병가를 얻고 나니 도리어 일이 없어 느르니 갓도 안 쓰고 안석에 기대니 꽃향기는 북거리로 스며들어오고 구름 그림자는 바둑판에 떨어지네. 까치 울면 손님 오는 일 자주 있어도 개구리가 어찌 관과 위에 울기나 하겠나. 느긋하게 세속의 근심을 잇나니 세상 사는 맛으로는 한가로움이 제일일세. 번다한 공무에 시달리다 보면 병가를 내고 쉬는 시간이 생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저 평소에 못 누리던 한가로움을 즐기기로 하는데 그 한가로움은 사실 게으름에 가까운 것이다. 서거정은 이런 한가한 날들을 갓도 안 쓰고 안석에 비스듬히 기댄 채 보냈다. 그는 꽃향기가 시상을 자극하는 것을 꽃향기는 북거리로 스며들어오고 라고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또 해가 지도록 여유롭게 바둑을 두는 것을 구름 그림자는 바둑판에 떨어지네 라고 멋지게 표현하였다. 여유로움 속에서만 빚어질 수 있는 시적 표현이다. 아침에 까치 우는 소리를 들으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을 떠올려 본다. 또 한가하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진서에 실린 진나라 해제의 고사를 떠올려 보기도 한다. 해제는 아둔한 군주였는데 그가 태자로 있을 때 화림원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옆에 신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저 개구리가 관가를 위해서 우느냐, 사가를 위해서 우느냐. 그러자 가윤이 관가의 땅에 있는 놈은 관가를 위해서 울고 사가의 땅에 있는 놈은 사가를 위해서 운다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들은 태자는 관가의 개구리에게는 녹봉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병중에 맞은 느긋하고 편안한 시간 동안 한가롭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사를 떠올리고 빙글에 웃었을 듯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이 시간, 한가로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병가를 내다. 병가를 얻어서 공무가 없으니 그윽한 삶이 절로 한가롭구나. 창문 열고 푸른 못을 굽어보며 발을 걷고 푸른 산 마주하노니 가랑빛 속에서 연꽃은 윤기가 나고 푸른 안개 속에서 대껍질 아롱져라. 이내 몸 비록 도성에 있긴 하나 그래도 번잡한 속세 같지는 않아라. 병가로 주제로 한 시는 대체로 한가로움을 노래하며 한껏 서정적인 쪽으로 흐른다. 창문을 열고 푸른 못을 바라보니 가랑빛 속에서 연꽃은 더욱 선명하게 윤기를 발하고 있고 발을 걷어올리고 청산을 바라보니 푸르른 안개 속의 대나무의 껍질이 더욱 반짝인다. 여유를 얻고 보니
이전에는 보고도 느끼지 못했던 사물과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병가를 내다. 병가 얻어 수십일 앉아 정신을 편안케 하니 속된 일은 전부터 몹시도 싫어했네. 길손같이 지나는 세월은 어쩔 도리 없지만 신세 한가한 사람 되기에는 지장이 없네. 서릿바람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3월이건만 꽃과 버들이 고운 자태 뽐내는 봄이 또 왔네. 저 강어기에 나가 성대한 모임 마련해서 옷 잡히고 술 사서 좋은 시절 누리고 싶어라. 이때 서거정은 병이 심했는지 수십일 동안이나 병가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병가 기간 동안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썼다. 그동안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속된 것은 싫어했지만 한가로이 지내는 이 즈음엔 더욱 그렇다. 스쳐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야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한가한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는 있으니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3월에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매서운 서릿바람이 불긴 하지만 그래도 봄은 틀림없는 봄인지라 꽃이 피고 버들의 움이 튼다. 그는 두보에 퇴청하면 날마다 봄옷을 전당 잡혀 매일 강어귀에서 실컷 취해 돌아오네 라는 시고처럼 이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적으며 시를 마무리한다. 병가를 내다. 병가로 한가로우니 하루가 1년과 같다. 스스로 내 신세를 자연에 맡겨두었네. 여기에 흥취 있건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손님 오면 흉금 트고 손님 가면 잠을 자네. 위의 시는 그의 병가 중 생활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언제나 바쁘기만 했던 관료 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집에서 쉬고 있노라니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쫓기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활하며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마주 앉아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가 가면 잠드는 것뿐이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에도 나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비웃다. 병중에 바둑을 두니 아프지 않은 것 같고 한가한 중에도 시구 찾느라 한가하지도 않네. 한가함 찾고 요양함이 아무런 소용도 없자 주위에서 박수치며 실컷 비웃어대네. 서거정은 병으로 집에서 쉴 때면 바둑두기를 즐겼다. 그리고 한가로울 때면 시를 짓는 데 몰두하였다. 병치료를 위하여 요양한다고 집에서 쉬면서 정작 바둑을 두네 시를 짓네 하며 바쁘게 지내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요양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다고 박수를 쳐대며 비웃었다. 남들이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요양 중이라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접고 누워만 있는 것은 비웃음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일 테니 시간이 있을 때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한성에게 답하다. 오래 한가하니 한가함이 병이 되는 줄 이제 알겠고 병이 많으니 병이 한가함인 줄 진정으로 알겠네. 친구가 자주 안부 물어주는 것이 소중하여라. 한평생 앓는 가운데 한가롭게 보낸다오. 한가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도 마냥 한가하게만 지낸다면 한가한 것이 도리어 병이 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또 병을 앓으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가함이 되는 줄도 알게 되었다. 한가하게 지내야 병들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한가한 것이 병이 되고 병들면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병으로 인해 한가해진다는 역설적인 말로 병이 주는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늙음과 병이 서로 시샘하느라 애쓰네. 병이 들면 인간관계도 소원해지고 마음도 약해져 고립감을 느끼기가 쉬워진다. 서거정은 정치적, 문학적으로 당대 권력의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으면서 극심한 고립감을 토로하였다.
병중에 병을 앓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지새는 가을밤 길기도 하네. 밝은 달빛은 나의 창에 들고 귀뚜라미는 나의 침상에서 울어대누나. 돌솥에서 나는 약 끓는 소리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같네. 내 스스로 본성을 잘 기를 수 있으니 누가 나를 두고 좋지 못하다고 말하랴. 분분하게 어지러운 세상사 고달프나니 주머니 속의 약방문이나 시험해 보련다. 병에 걸려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가을밤은 길게만 느껴진다. 밤새 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비록 환한 가을 달빛이 창으로 들어오지만 달빛은 오히려 불면증을 더할 뿐이다. 밤새 누워있는 병자는 청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의 온갖 소리가 병자의 귀에 들려온다. 때가 가을인지라 침상 밑에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밖에서는 돌솥에 약 끓는 소리가 들려온다. 누워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그리고는 자신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성을 기를 줄 아니 누군들 나를 두고 좋지 않다고 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가 바라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주머니 속의 약방문이나 시험해 보련다 라고 한 구절은 주머니 속에 옥 먹는 법을 시험하지 못했나니 내일 아침에는 남전산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한 두보의 시 거의행의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옥 먹는 법이란 도가에서 불로장생하기 위해 옥가루를 복용하는 것을 이른다. 남전산은 좋은 옥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서거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근원적인 탐구를 하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곁에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결국 병을 감당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몫이다. 병중에 앓는 동안 괴로움에 날마다 마음 졸이는데 옛 처방은 효험이 없어 이미 모두 버렸네. 옥가루를 약에 타먹는다는 말은 허황되고 금단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말도 못 믿겠네. 폐가 상한 이유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라. 요즘엔 목마르면 앉아서 차를 마시네. 100년 사는 신세 잠시 붙여 살다가니 모든 일을 무심하게 자연에 맡겨야지. 병을 한창 앓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면 병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까 하는 것이리라. 그는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괴롭게 마음을 졸여왔다. 전에 받은 처방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일찍이 한 무제는 신선을 동경하여 건장궁에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선인장을 구리로 만들어 세우고 승로반에 맑은 이슬을 받아 옥가루를 타서 마셨다고 하지만 모두 허황된 이야기이다. 도가에서 장생불사를 위해 금단을 만들어 먹은 것 또한 그 효험을 믿을 수 없다. 길어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은 천지간에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모든 일을 무심하게 자연에 맡기자고 다짐했다. 병중에 회포를 써서 이차공에게 붙이다. 봄철 내내 온통 병치레만 하다 보니 허구한 날 고달파 즐거운 때가 없네. 외로운 중과 같은 신세에 야윈 학과 같은 모습이네. 교유는 대부분 냉담해져 끊기고 인사 챙기기는 점점 어설퍼지고 게을러지네. 항아리에 용수바가 새술 걸러서 때때로 자네와 마시길 생각한다오. 내 수로 이루어진 연작시 중 첫 번째 수로 화창한 봄철 내내 병고에 시달리며 친구를 그리는 내용이다. 서거정은 봄 한철을 꼬박 병치레를 하며 보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웠던 날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스스로를 바라보니 홀로 지내며 외로운 신세는 마치 세상을 등지고 사는 중과 같고 병으로 파리하게 마른 모습은 야윈 학과 같다.
아파서 집에만 있다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연락도 끊기고 인사를 챙기는 일에도 점점 어설퍼지고 게을러진다. 그래도 새로 술을 거르고 보면 함께 마시고픈 친구가 더욱 그리워진다. 조물주가 깊숙이 병의 빌미 만드니 오랜 고질병을 감당할 수 없어라. 오래 약물을 옆에 끼고 있지만 가끔은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네. 매화버들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발친 창엔 해가 한창 길어졌는데 그윽한 회포를 스스로 풀 길 없어 입에 나오는 대로 시를 짓는다오. 연작시의 둘째 수이다. 병으로 인해 고립되고 보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생활을 찾게 된다. 그는 자신의 병은 조물주가 만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어차피 운명의 신에게 달렸으니 오랫동안 약을 달고 사는 처지라도 때때로 술을 마신다 해서 안 될 것도 없다. 또 매화 피고 버들이 움트는 봄이니 병자라 하여 시를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서거정은 병중이라도 회포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병과 마주하는 외로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다. 억지로 밥을 먹어도 몸은 늘 피곤하지만 조금이라도 술기운 있으면 잠은 그대로 잘 잔다. 무거운 갓옷은 아직 몸에 걸칠 수 있지만 짧아진 머리털엔 비녀를 꼽을 수 없네. 사람은 고요함 지킴을 귀하게 여기니 명성날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부질없이 녹복만 축내서 부끄러운데 조참에 게으르다 비방하는 말 들리네. 연작시의 셋째 수이다. 병에 걸려 입맛이 없기에 억지로 밥을 먹기는 해도 몸은 언제나 피곤하기만 하다. 그래도 술기운을 빌리면 잠은 달게 잘 수 있어 다행이다. 아프다 해도 몸은 아직도 무거운 갓옷을 견딜만 하지만 머리털은 모질아져서 비녀를 꽂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서거정은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는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능력과 분수에 맞지 않게 녹복만 축내는 것이 안 그래도 부끄러운 차에 주변에서 문무백관이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조참에 게으르다고 비방하는 말까지 들리니 몹시 불편하다. 병은 여러 가지를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일도, 주변에서 들리는 말을 받아들이는 일도 모두 병중에 직접 맡아 처리해야 한다. 10개기야 어찌 기억하고 올까만 단박한 친구도 오지를 않는구려. 연못둑은 예전 그대로이고 대숲의 오솔길을 또 새로 냈으니 혹시라도 때때로 찾아주신다면 잠시라도 모실 수도 있으련만. 화창한 봄날로 보답하긴 어렵고 늙음과 병이 시샘하니 괴롭네. 연작시의 마지막 수이다. 10개기란 원래 한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염치 없이 남의 집을 찾는 손님을 의미한다. 진나라 정효의 조열객이라는 시에 지금 삿갓 쓴 어리석은 사람이 더위를 무릅쓰고 남의 집을 찾아가니 주인이 손님 왔다는 말을 듣고 이맛살을 찡그리며 이를 어쩔꼬라고 하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상대가 권세에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줬다가 권세가 사라지면 냉대하는 속물을 가리킨다. 그처럼 비열한 10개기야 자신을 기억해 찾아올 리도 없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전에 손님이 찾아와 함께할 때에 있던 연못의 둑도 예전 그대로 있고 대숲의 오솔길도 내어 친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화창한 봄을 함께 누릴 친구는 오지 않고 늙음과 병만이 서로 질세라 찾아오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할 뿐이다. 병이 많아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툭하면 열흘씩 문을 닫아 걸고 있네. 반찬은 가려 먹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약은 새 것과 묵은 것이 섞여 있네. 늙고 졸렬하여 추세를 따라가지만 청빈으로 본성의 참됨을 즐기노라. 어떤 사람이 벽곡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동쪽의 이웃으로 가서 살련다. 스스로 고립을 택해 손님의 방문을 꺼린 것은 아니지만 병이 늘수록 찾아오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문을 닫아 걸고 지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병이 들고 보니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 해도 조심해서 가려 먹어야 하고 병이 오래가다 보니 이런저런 약만 쌓여간다. 좋든 싫든 병이 들어 허약한 몸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 없으니 세상의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본성의 참됨을 즐기고 싶은 것이 자신의 참마음이다. 사람들은 신선이 되겠다고 곡식을 끊고 수련을 하지만 그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웃과 어울려 사이좋게 사는 것이 그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다. 밤에 읍다. 1년의 절반 이상 병치레를 하다 보니 야윈 몸은 앙상하고 짧은 머리 어수선하다. 한밤중 빗소리에 벼슬 꿈은 처량한데 10년을 독서만 하니 교유도 다 끊어졌네. 시를 써놓은들 계집종이 어찌 알아보겠나. 잠을 푹 잘 자려면 청로나 껴안을 뿐이네. 나는 다만 향산의 늙은 거사를 본받아서 여생 동안 고승과 모임이나 갖고 싶네. 1년의 절반 이상을 병을 앓는다고 하였으니 병치레가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는 야윈 몸에는 뼈만 앙상하고 모지라진 머리는 손질을 하지 않아서 봉두남발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도 비참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고립감이었다.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동안 벗들과의 교유는 끊겨 시를 지어도 읽어줄 이 하나 없기 때문이었다. 시를 써놓아도 알아볼 계집종이 없다고 한 것은 한나라 학자 정연의 집 여종들이 글을 읽어서 시설을 알았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세설 신어 문학에 보면 심부름 보낸 여종이 잘못을 해놓고 이를 변론하자 정연이 야단을 쳤는데 그때 여종이 시경에 나오는 잠깐 가서 하소연하다가 그 사람의 노여움만 샀노라 라는 구절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서거정은 친구뿐 아니라 영민한 여종도 없다고 푸념하고 청로를 끌어안고 잠이나 자야겠다고 말했다. 청로는 죽부인과 같은 물건이다. 그는 또 향산의 늙은 거사를 본받고 싶다고 하였다. 향산의 늙은 거사는 만년의 벼슬을 그만두고 향산의 중여만과 함께 향화사를 결성하고 서로 교유한 백거이를 지칭한다. 시를 짓는 즐거움 중 시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신의 시를 읽어줄 독자가 없다면 시인의 고립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거정은 문학적 교유를 간절히 염원한 것이었다. 지리. 누가 늙은 놈에게 지리한 병 앓게 했나. 조물주 아이가 내게 병을 주었다네. 늙음하게 모든 인연은 싹 다 사라져 꽃과 대나무에 빠지고 시에 탐닉한다네. 시의 제목이 지리이다. 요즘은 같은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넌더리가 나고 따분한 것을 지리 혹은 지루라고 하지만 지리에는 이지러지고 손상되어 쓸모없는 사물 또는 신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서거정은 병에 걸려 장애인이 된 것을 두고 누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존재를 조물주 아이라고 하며 병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병을 앓으면서 세상의 모든 인연도 다 부질없음을 느끼며 꽃과 대나무를 감상하고 시를 지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병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병이 많아지고 질병이 부른 고립감은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서거정은 시를 지으며 질병과 그로 인한 고립감을 이기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병을 앓으며 밤에 읍다. 병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병이 많아지고 명예를 구하면 또한 명예의 누가 되네. 등불 아래에 화로 끼고 만권 책을 읽다가
비바람치고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네. 맛이 나는 시구절을 만나면 다구는 소리도 나쁜 소리로 안 들린다네. 아이 녀석은 한창 깊은 잠에 빠져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잔다네. 병은 인간이 죽음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찌 보면 고통을 수반하기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병에 대한 두려움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도 병이다. 서거정은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명예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명예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명예를 쌓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다가 도리어 명예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병 중에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평정을 얻은 그는 등잔불을 켜놓고 화로 옆에 앉아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가 맛이 나는 시구를 만나면 다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환희에 찰 수 있다. 다구는 소리도 안 들린다는 말은 진나라 때 절개로 명성이 높았던 조적이 친구 유곤과 함께 사주주부가 되었을 때 유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한밤중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 유곤을 차서 깨우며 이것은 나쁜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거정은 당대의 명사였으니 당시의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임원존과 김순영 두 예부의 관원이 방문하여 나와 바둑을 두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침술과 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즐겁게 놀지 못하였기에 그 다음 날에 장난삼아 바치다 라는 시만 보더라도 그가 침술과 뜸 치료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가치료에 힘쓴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의료를 통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보지는 못한 듯하다. 초가처마. 초가처마에 버들근을 드리워 침침한데 밝은 창 앞에 기대 앉아 홀로 괴로이 신음하네. 봄날은 한창 긴데 문병 오느니 누가 있나. 때때로 옛 의서를 가져다 처방을 찾는다네. 초가의 처마에는 버들이 그늘을 드리워 어두침침하다. 그 집의 방 안에서 시인이 병으로 지친 몸을 창가에 기대고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다. 병중 생활을 소재로 하는 시들 중에는 한밤중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 많은데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화창한 봄낮이다. 그래서인지 병든 시인의 모습은 화창한 날씨와 대조되어 더욱 창백해 보인다.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기에 병든 시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옛 의서를 가져다 처방을 직접 찾는 것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약을 쓴 것도 아니었으리라. 시인은 스스로 약을 수소문에 구하기도 했는데 다음의 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볼 수 있다. 이수에게 부탁하여 오가피를 구하다. 앙상하게 말라서 뼈만 남고 묵은 병이 비장에 들어갔네. 3번 팔 부러진 명이 없고 약이라곤 오가피만 있을 뿐. 잘게 썬 차를 끓이는 날이나 진하게 달인 술을 빚는 때에 고귀한 행차가 왕림해 준다면 술자리 굳이 사양치 않으리. 서거정은 병으로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지경이 되었는데 스스로 고질병이 비장으로 들어갔다고 진단을 하였다. 3번 팔 부러진 명이란 춘추 좌시전 정공 13년조에 팔이 3번은 부러져 봐야 훌륭한 의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서거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명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오가피를 구해 차를 달여 마신다. 그러면서 차를 달이고 술을 담글 때 누군가 찾아와 함께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병으로 고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병의 원인과 치유법을 연구하였다. 거의 폐질자가 된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하였지만 병이 주는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고맙게 생각하였고 병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다.
어젯밤 가을바람 불어 병을 다 쓸어버리고 병을 앓기 전과 병을 한창 앓고 있을 때, 그리고 병고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심리적 상태나 정서는 각각 다르다. 서거정은 병고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앓고 나서 짖다. 지리하게 질병 안고 오랫동안 누워 앓으니 늙음하게 운이 또 기박할 줄 알기나 했나. 닭껍질 같은 피부가 다시 매끄럽게 되랴. 학보다 야윈 몸으로 애써 버티고 있네. 오랜 시간 술잔을 피하니 정신이 메마르고 허구한 날 죽만 마시니 다리에 힘도 없구나. 어젯밤 가을바람 불어 병을 다 쓸어버린 듯 난간에 기대서 연꽃 완상하는 시를 읊는다. 서거정은 지리하게 병을 앓으며 오랜 시간 누워 지내다 보니 노년의 운수가 기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을 앓으면서 피부는 닭껍질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몸은 야위어 서 있기도 힘들었다. 병 때문에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못하니 정신도 메마르는 듯 했다. 그러던 차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신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 사라졌다. 모처럼 개운한 상태로 난간에 기대 연꽃을 바라보다 보니 시흥이 살아나서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힘이 빠진 육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을바람에 잠시 기분이 좋아진 느낌을 함께 노래하였다. 앓고 일어나다. 끙끙 앓으며 세월을 허송하니 조물주가 몹시 나를 시기하는 듯 수척한 얼굴은 시를 짓느라 그렇지만 마른 창자는 술을 마셔서 그렇다네. 거울에 얼굴 비추기 부끄러운데 백발은 누구를 향해 재촉해 대나. 궁색한 운수가 지금은 이러해도 태평한 운수가 다시 찾아오리라. 서거정은 오랜 병으로 신음하면서 부질없이 보낸 세월이 아깝기만 하였다. 병을 앓고 나서 바라본 자신의 얼굴이 몹시 수척한 것은 시 창작하느라 몸을 혹사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쳐도 속병이 난 것은 분명 과음 탓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임에도 건강관리를 잘못해 병들어 야위었으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이 부끄럽다. 지금은 비록 운세가 좋지 못하여 괴롭지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편안한 때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병 끝에 다시 품어본다. 앓고 일어나다. 공명의 메인 몸에 질병과 늙음이 잇따르니 속은 텅 비어 개처럼 되었고 머리만 안 깎았지 중이나 다름없네. 잠과 식사량이 준 것은 확실히 알겠고 더 쇠약해지는 것도 점차 느껴진다네. 약물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온전한 치료가 과연 가능한 걸까? 삶을 되돌아보면 몸은 언제나 명예를 추구하는 데 얽매였고 늙어가면서 병까지 들었다. 결국 몸은 속이 덩 빈 개처럼 되었고 지내는 모습은 중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 병을 앓으면서 수면과 식사량이 확연히 줄어들더니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파리하게 말라갔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그다지 효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 온전한 치료가 가능할지 걱정이었다. 환자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약도 없다고 느낄 때 드는 쓸쓸하고 허탈한 심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앓고 나서 병과 늙음은 서로 따른다는 말 듣기는 했어도 늙고 병든 지금에야 스스로 알게 되었네. 흰머리 도로 검어질 날 결코 없으리니 검버섯 핀 낮 다시 해사해질 때가 있으랴. 널려있는 의선은 괜히 눈만 가릴 뿐이고 수많은 약물로도 쇠한 몸 구하질 못하네. 아침 저녁 죽 한 사발 그것으로 흡족하니 고작 100년 사는 신세 무엇을 더 하겠는가. 젊을 때는 병이 들어도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 생긴 병은 신체를 급격히 노쇠하게 만든다. 서거정 역시 진작부터 병과 늙음은 서로 따른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감하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까지 알아보니 이제야 그 의미가 절실하게 와닿았다. 검었던 머리는 백발로 변하였고 젊은 시절 홍조를 띄었던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다. 병을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의서도 읽어보고 좋다는 약은 이것저것 다 먹어보았지만 병들어 노쇠한 몸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병고를 겪어보니 변한 것도 있었다. 아침에 죽 한 사발, 저녁에 죽 한 사발 정도만 먹고 지내면서도 그것이면 족하다고 여길 만큼 욕심이 줄고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었다. 앓고 나서 회포를 쓰다. 만년의 생활은 날로 쓸쓸해져만 가는데 오만 병이 놔주질 않아 살기가 어렵네. 쇠약해 한유처럼 이가 진작에 흔들렸고 수척해 심약처럼 허리가 먼저 줄었다오. 인정은 원숭이에게 밤을 나눠줌과 같고 세상 일은 파초로 사슴을 덮은 것과 같네. 우습기도 해라. 가슴 속에 수많은 불평을 때로 술의 의지에 씻어낼 수 있다니. 당나라의 한유는 제11학문에서 나는 40도 채 안 돼 시력이 흐릿해지고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졌으며 치아가 흔들렸다라고 하였다. 또 남조 때의 심약은 두어 달 동안 허리둘레가 줄어 허리띠의 구멍을 늘 옮기게 되고 손으로 팔목을 쥐어보면 한 달에 대략 반푼씩 줄어드니 이런 추세로 볼 때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서거정도 젊은 시절부터 이가 흔들리고 살이 빠지다가 병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만년을 맞이한 것이다. 그가 병을 앓으면서 인정의 추위를 지켜보니 조삼모사와 같이 야속하고 세태를 살펴보니 불옥심초와 같이 부질없었다. 불옥심초는 어떤 사람이 사슴을 잡아 파초잎으로 덮어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꿈인지 아닌지 몰라 남에게 말했다가 그에게 사슴을 빼앗겼다는 고사이다. 서거정이 본 인정과 세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우스운 일은 가슴속에 가득한 불평이 술을 마시면 풀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병을 앓고 나서 인정과 세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과 한 잔 술로 그것들을 초연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다. 앓은 뒤에 약간 취해 장난삼아 짓다. 병을 오래 앓으면서 두 귀 밑은 희었지만 취한 뒤에 얻은 시구는 신기할 때도 있네. 내가 전생에 유규였다고 비웃지들 말게나. 60년 동안에 시를 1만 수나 지었다네. 서거정은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많은 시를 지었고 이에 대해 뿌듯해했다. 이 시에는 스스로 쓴 주석이 붙어있다. 유규가 일찍이 내가 17세, 18세 때부터 시를 배워서 지금 60세에 이르기까지 만편의 시를 얻었다라고 말하였다. 나 역시 16세, 17세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금년 62세까지 얻은 시가 거의 만편이다. 그러나 20, 30년 전까지의 시는 시고를 만들지 않았다. 만년의 시고를 만들면서 빠진 시가 열에 두셋은 되는데도 때때로 시고를 보면 좋기 8천여 수는 된다. 서거정은 다작 시인의 대명사인 송나라 유규에 비견할 만큼 실로 엄청난 양의 시를 창작하였다. 장난삼아 짓다라고 제목을 붙이고는 은근히 자신의 문학적 성과를 과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끝으로 서거정이 임종하던 즈음에 쓴 작품을 보겠다. 앓고 일어나다. 천지간에 사람으로 태어나 쏜살같이 지나는 100년 인생. 내 나이 69에 이르러 두 귀밑털 눈처럼 희어졌네. 전혀 건강을 지킬 줄 몰라 질병이 날마다 침범해 와서 얼굴엔 진작에 주름이 지고 근력도 다 사그라졌다오. 세상 일을 하나하나 보건대
기륭은 서로 기대 숨어 있나니 천운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복이 또 올 줄을 어찌 알겠나. 날 위해 한 잔 술을 따라 마셔 애오라지 외로움을 위로한다오. 앓고 일어나다라는 제목의 이 시를 쓴 해는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서거정은 69세에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았다. 오랜 기간 병을 앓아 근력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노자가 화에 복이 기대 있고 복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한 말을 생각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오며 서거정은 평생 병에 시달려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병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결코 병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병으로 늙고 약해진 모습을 보고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자연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명예 추구, 지나친 창작 의욕, 과음, 경무 등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이 건강을 해치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발견한다. 관료 문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성시에서 왕성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전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당장이라도 사직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작품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능력 부족, 벼슬길의 험난함, 본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피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에 따른 고통과 경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권력의 중심에서 화려한 관료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고독감과 고립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관료 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불안을 야기했다. 그러다 보니 병을 핑계로 대는 칭병이라는 인습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귀거래, 귀전원으로 표현되는 관료 조직을 이탈하려는 풍조가 만연되기도 하였다. 관료 문인들이 겪었을 직무 스트레스와 고충을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료 문인인 서거정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